연결 구조에서 이제 앞에다 집어넣는 거랑 앞에, 뒤에다 집어넣는 거, 그리고 앞에서 빼는 거, 뒤에서 빼는 걸 해봤어요. 근데 앞에서 넣는 거와 앞에서 빼는 것은 간단하죠. 그렇죠? 상수 비용만 들어요. 근데 뒤에 추가하는 것은 항상 맨 뒤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맨 뒤까지 이동한 다음에 추가하는 거는 맨 마지막 노드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그 노드를 제거할 때는 그 노드 말고 그 이전 노드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갈 때, 한 가지 연결 구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쓰는 팁 중에 하나가 포인터를 하나만 갖고 가지 않고 두 개를 갖고 가는 겁니다. previous current를 이용해서 previous는 그 null ptr로 시작하고 current는 head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물론 이 previous 없이 current만 갖고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current가 맨 마지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전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서 스톱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지막 거에 추가한다든지 빼낸다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previous 노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 중에 pop back 요 하나만 previous가 필요했죠. 나머지는 그 위치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주석 처리된 거 하나씩 구현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해볼 게 find를 하는데, find도 우리가 요 search 예전에 그 array list 만들 때에도 그랬지만, 요 검색은 find라는 연산에서 필요하고 remove 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같이 만들고 보조 기능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find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remove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위로 가서 우리가 위에다가 보조들을 만들었으니까 private 함수로 search pointer find node 얘는 마지막을 가는 게 아니라 if 이게 아니다. 여기 키, 그래서 키가 일치가 되면 스펠링은 틀리지. 키가 일치되면 여기서 끝나면 되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를 찾은 거죠. 그렇죠? 찾고자 하는 값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return, 뭘 리턴해요? s 포인터스를 리턴하고, 아니면 previous는 current,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 없고 s pointers move forward. 끝까지 갔어. 끝까지 갔는데도 찾고자 하는 게 없을 수 있죠. 끝까지 갔는데도 찾고자 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while문이 벗어났을 때 s 포인터스는 current는 뭘 가리켜요? 마지막 노드? 아니, null ptr을 갔죠. 그래서 current가 null ptr이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s 포인터스들을 리턴하게 만들면 요 find 노드를 이용해 가지고 find도 만들 수도 있고
remove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쳤어요? 그래서 find node는 여기서도 이제 그 S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find에서 필요한 건 아닌데 삭제를 할 때 previous nod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find에서 쓰고 remove에서도 쓰려고 이렇게 이제 그 search 포인터라는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search 포인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항상 제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find는 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find node 키의 current가 null ptr이 아니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있는 거고요. find는 그냥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죠. 있냐 없냐만 알려주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러면 테스트를 안 만들었네. 테스트는 remove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요 밑에 거 빼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요거 넣고 remove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find node 가지고 제가 만든 find node 가지고 제거를 해보세요. remove가 성공되게끔. 그래서 리스트에 find 그러니까 pushback 3 5 7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요게 헤드 previous current 요 경우도 중간하고 뒤에 거 제거하는 거는 previous의 next를 current의 next로 그러니까 요거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것만 해주면 되고 그런데 previous가 null ptr이면은 어디를 제거하는 거예요? 맨 앞을 제거하는 거지.
맨 앞을 제거하는 것은 모두 바꿔줘야 돼. 프리비어스 넥스트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뭘 바꿔줘야 돼? 헤드를 바꿔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한번 리무브를 만들어 보세요. 잘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뭔가 있으면 손 드시면 제가 잠깐 돌아다니면서 설명드릴게요. 리무브를 만들어 보세요. 리무브도 있냐 없냐? empty면 당연히 없을 테고, 그다음에 empty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find node에서 위치를 찾고, 위치를 찾으면 위치에 찾았을 때 위치 찾았다는 건 그 S 포인터, 서치 포인터의 커런트 값이 널 PTR이 아닌 경우죠. 그럼 널 PTR이 아닌 경우에는 뭐를 봐야 돼요? 프리비어스가 널인지 아닌지 보고 널이면 헤드를 옮겨야 되겠고, 널이 아니면 헤드를 옮기지 않고 프리비어스 넥스트를 그냥 커런트 넥스트로 바꾸고, 이 커런트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딜리트를 해 주셔야 되겠죠. 지갑주의. 바꾼 거 있으면 저장 한번 해보고, 저장했는데도 빨간색 줄이 나오면 거기에는 이제 무슨 오류인지 보고, 리무브를 아직 안 만들어서 나는 오류인지 뭐 그런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C를 가지고 자료 구조를 안 배워서 다행이에요. C를 갖고 자료 구조를 배우면 이중 포인터를 써야 돼. 근데 이중 포인터 쓰면은 막 화나. 자바로 하면 제일 쉽고 딜리트를 무시해 버리면 되니까. C++은 그래도 클래스로 추상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중 포인터를 쓸 일은, 더블 포인터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되신 분? 어려워요? 하기 싫어?
저랑 비슷하게 짰어요? empty면 찾을 필요도 없이 끝내면 되고 remove 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remove 할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키를 줘서 find node 하면은 위치를 이제 찾는데 current가 null이면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null이 아니면은 이제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데 한 가지 특수한 경우가 previous가 null ptr인 경우. 즉 요거는 뭐랑 같아요? pop front랑 같은 거죠. 그렇죠? pop front와 같은 건데 return만 안 하는 거지. 걔만 제거하는 거예요. head가 포인터에 current에 next가 가고 아니면은 previous current 그러니까 요게 previous고 current이면 previous의 next는 current의 next 건너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겠고 걔를 delete 해주고 size라는 값을 우리가 유지하니까 size도 감소시켜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우리의 3개의 테스트가 다 통과되게끔 됩니다. 만약에 이런 S포인트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쓰고 그냥 여기다 직접 만약 코딩을 했다. 그럼 어떻게 코딩하는지 한 번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previous가 null ptr이고 current가 head고요. 처음 걸 가리키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current의 아이템이 뭐인지 보는 거야. 삭제할 키랑 같은지 보면 되겠고 같으면 여기서 뭐래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실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도 previous가 null ptr이면 head는 current의 next가 돼야 되겠고 else previous의 next는 뭐의 next예요? current의 next가 돼야 되겠고 size 줄이고 delete current 하고 return 해버리면은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요 과정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을 여러 군데에서 쓰니까 서치 포인터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마 강의 노트나 교재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구현되어 있을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서치 포인터 같은 거 안 쓰고 직접 여기다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코드가 약간씩 곳곳에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 중복을 없애고 이제 하다 보면 불필요하더라도 프리비어스가 꼭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는데 이 경우엔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하나만 갖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current next, current next, current height. 아씨, 하나만 갖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current가 head, current next. 머리 아프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1 하면 안 되겠고.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코드가 지저분하죠. 요것도 한 가지 팁인데, 이 팁은 뭐냐면은 노드를 하나 앞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더미 노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얘 헤드는 여기인데 여기다가 노드 하나를 추가를 해. 얘는 쓸모없는 요번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로 가서 커런트를 여기서부터 이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삭제하려면 커런트가 현재 어딜 가리키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길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아까는 여기 가리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를 지우려면. 근데 지금은 여길 가리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커런트의 넥스트가 커런트 넥스트의 넥스트가 되게끔. 그러니까 포인터를 프리비어스 커런트 쓰기 싫다. 난 2개 쓰기 싫다. 하나 갖고 할래. 그럼 하나 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갖고 하다 보면 오히려 머리가 더 혼란스러워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더 깔끔한 게 늘 2개 갖고 하는 거고요. 늘 2개 갖고 하는데도 필요에 따라서 좀 이따가 또 다른 예제를 볼 텐데 거기서도 이런 더미를 하나 쓰는 그런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미를 쓰면 이제 이동이 더미서부터 쭉쭉쭉쭉 갈 수가 있어요. 널에서 가기에는 널에서 못 가잖아. 넥스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널을 커런트로 바꾸고 이런 건데 더미서부터는 다 넥스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더 정신없잖아. current next는 current next next. 그래서 저는 권장하는 건 previous와 current 두 개의 포인트를 갖고 하나 뒤로 빼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뭐를 해라. 삭제하려면 삭제하고 중간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고. 그래서 previous가 필요할 때가 꼭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닌데 previous가 꼭 필요할 때에는 그거를 두 개 포인트를 갖고 꼭 하나만 갖고 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경우의 수도 많이 따져야 되니까 previous와 하는 걸 쓰시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저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구조체를 서치 포인터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리비어스와 커런트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보시고 프리비어스가 필요한 그런 어떤 연산들은 그리고 얘네들을 늘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필요 없을 때에도 이런 서치 노드나 파인드 노드나 테일 노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활용하면은 늘 이렇게 중복된 코드들을 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getset, 요 인덱스를 갖고 getset 하는 건데 보통은 그 연결 구조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접근하지는 않아요. 아는데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놓으면 혹시 이제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얘는 범위를 벗어날 때는 쓰지 않는다. 얘를 직접적으로 밖에서 호출하지 않죠. 내부 프라이빗 메소드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얘는 요 함수는 언제 꼭 써야 돼요? 인덱스가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이렇게 357 있으면 0, 1, 2일 때만 쓰는 거고 그 외에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밑에 두 개, 요 밑에 두 개는
되면 아 내가 이게 잠깐만 여기서 콘스트가 어떻게 돼야 되나 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저 연결 구조로 구현은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배열세기는 써서 뭐 세 번째 요소를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죠. 리플레이스 그 위치에서 값을 요걸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0에 4 그럼 357이 원래 357이 나와야 되는데 357이 아니라 457로 바뀐 거죠. 그 제거 없이 그냥 그 값을 우리가 getset 그거 이용해서 이제 바꾼 건데 배열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add before랑 add after 요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건 뭐냐면 노드가 주어지고 그 노드 전에다가 새 노드를 넣는 또는 노드의 다음에 넣는 거예요. add after. 그래서 add before, add after. 이거는 이 노드를 하나 주고 그 노드의 앞에 넣어라 뒤에 넣어라 라고 하는 연산이에요. add before, add after.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private로 add after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 5, 7이 있으면 3 뒤에다 넣어라. 5 뒤에다 넣어라. 7 뒤에다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add after의 경우에는 여기다 넣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add after에서 모든 경우를 다 처리해 주려고 그러면 노드가 널이면은 맨 앞에 넣는 걸로 생각하고 노드가 널이 아니면 그 다음에다 넣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노드가 널 ptr이면 어디다 넣어요? new 노드를 순서로 바뀌네. else는 그러면 뭘까?
else는 이게 노드면,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 넣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다음에 해야 되겠지. 순서는 요게 1, 요게 2. 그러면 else는 new node의 next는 뭐가 돼야 돼요? 노드의 next. 그리고 노드의 next는 뭐가 돼요? new node. 그러면 add after가 노드는 이 노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떤 노드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다 넣는 것은 상수 시간에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싱글 링크 리스트에서 add after 특정 노드 다음에 어떤 노드를 추가하는 것은 항상 상수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dd after가 잘 돌아가는지 보려 그러면 이 add after를 어디서 활용해 볼까요? 뭐 전체적으로 수정도 되는데 add after만 써서도 구현이 가능하겠지만 푸시백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가서 맨 끝에 다음에다 넣는 거죠. 요거의 add after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테스트가 문제없이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dd after, 이 add after라는 걸 왜 만드냐 하면은 이 add after를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 뭐 서큘러 링크 리스트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이 add after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심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add after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산에서. 그래서 add after 노드가 null ptr이면 맨 앞에다 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 두 개, new node의 next는 node의 next, node의 next는 new node. 그러면 요 사이에 새로운 노드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요거 다음에 넣어라. 요거 다음에 넣어라. 그러면 요 노드만 찾아주면 그 다음 노드, 그 중간에다가 이 add after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d before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요 앞에 넣어라. 요 앞에 넣으라는 거예요. 요 앞에 넣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만 갖고 안 되죠. 오 앞에 넣어라. 오 앞에 넣으라 그러면 얘가 필요하지. 그치?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add before는 노드를 찾아야 돼요.
노드를 찾으면, 노드를 찾았어요. 그러면 뭘 이용하면 돼요? 노드를 찾았어. 요 5예요. 5에서 찾았어요. 5 앞에다 들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럼 똑같이 하는 건데 요 5의 이전 노드 다음에 넣는 거죠. 근데 이전 노드 다음에 넣는 코드는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add after가 있죠. 코드를 이렇게 되면 add before도 하는데 add before는 되게 비싼 연산이죠. 그렇죠? 이 노드를 줘도 이 노드 뒤에다 넣으려면 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얘를 다시 찾지를 않으면 못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뭘 배우냐면은 이렇게 뒤로 가는 링크도 있어요. 그럼 뒤로 가는 링크도 있으면 add before도 단번에 되겠지. find 노드 없이. 이런 코드 갖고 금방 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코드는 무슨 코드? 싱글 링크드 리스트예요. 한 노드에서 나가는 거는 뒤에 노드 한 포인터만 갖고 있어요. 더블 링크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 이후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드를 갖고 있으면 여기다 넣는 것도 쉽게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넣는 것도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인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요 add before를 만들어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요거는 어떤 노드 앞에 넣는 거는 되게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5시예요.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인데, 하나는 현재 리스트를 리버스 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3, 5, 7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 7, 5, 3 돼야 돼. 알겠죠? 여기 리버스를 하나 짜보시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의외로 되게 쉬운 문제예요. 리버스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 구조를 쓰면 안 돼. 배열에다가 왕창 넣었다가 뒤에서부터 읽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리버스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는 remove ends from end.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 거를 제거해라. 이런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 거를 제거해라. remove ends from end에서 이해하면은 3, 5, 1, 7이면 끝나고 나면은 3, 5, 7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요것도 원패스로 끝내라. 원패스. 요거는 좀 어려워. 원패스라는 건 한 번만 가서 끝내라는 거예요. 한 번 끝까지 가면 뭘 알아? 사이즈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안 돼. 사이즈를 이용하면은 사이즈 빼기 그걸 하면은 요 위치가 나오죠. 그럼 몇 번 가면은 얘를 제거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사이즈를 이용하면 안 돼, 이건. 사이즈를 이용하면 너무 쉬운 문제야. 사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요건 구현해야 되겠고, 리버스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버스랑 요 두 개를 만드시고, 리버스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은 리스트에 리버스 하면 3, 5, 7 리버스에서 7, 5, 3 뒤집는 거. 리버스를 만들어 보시고 요거는 리트 코드 206번 206번이고 요 remove ns는 from end of list는 19번이에요. 그래서 둘 다 레벨은 이지예요. 이지 레벨인데 이지하지가 않아. 얘는 좀 이지하지가 않고 얘는 진짜 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버스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5시 7분인데 17분? 10분 정도 드릴게요. 리버스 한번 해보시고. 리버스. 리스트를 뒤집다.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가 필요하신 분은 링크 이 링크 리스트를 소티하는 걸 한번 짜보세요. 그거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소팅하는 걸 짜보시고 싶은 그건 뭐 숙제로 드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소팅하는 걸 한번 짜보세요. 소팅. 근데 리버스 테스트, 리버스 정도는 쉽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가장 간단한 거죠. 연결 구조 가지고 우리가 할 때. 근데 이것도 다 이제 다른 자료 구조를 추가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포인터들만 바꿔서 리버스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퍼레이터 한번 볼 수 있어요? 응? 오퍼레이터 부분을
안 만들었어, 난 아직.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void reverse 요 함수를 만드셔야 돼요. 요 reverse를 부르면은 지금 있던 이 리스트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볼 때 이것 중에 가장 특이한 케이스가 뭡니까? 특이한 경우. 요런 것들 뒤집을 때 되게 특이한 경우. 특이한 경우가 뭐 있을까? 이 경우. 그냥, 우리가 잘려는 알고리즘 쓰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 언제? 앞뒤가 똑같은 펠린드럼인데. 그건 너무 똑똑한 거고. 펠린드롬일 때 말이야. 그거보다 더 간단한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저거 생각할 때, 뭐 어떤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헤드가 널, PTR. 비어있는 경우 뒤집어도 비어있는 거고. 노드가 하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도 똑같죠. 그러니까, if 헤드가 널 PTR이거나 또는 head.next가 널 PTR이면 뭐해? 뭘 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전체를 고민해 봤을 때 아까 펠린드롬 근데 펠린드롬을 검사하는 거는 그건 비용이 더 들지.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얘가 353이다. 그럼 뒤집어 똑같으니까 이걸 검사를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펠린드롬 검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도 그냥 내 알고리즘 갖고 뒤집는 게 빨라요. 뒤집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 알고리즘에 넣을 필요가 없냐면은 이제 요 두 가지 경우. 그러면 요 다음 라인에 가면은 노드가 최소한 몇 개? 2개 이상이지. 2개 이상일 때 이제 얘를 뒤집으려면 어떻게 뒤집을까? 3, 5를 5, 3, 5. 어떻게 뒤집을까? 못 뒤집어? 뒤집어.
만약에 이걸 윈도우로 가져가려면 요 3개 파일 있잖아요. 2개 파일. 요 2개 파일만 갖고 와서 네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잘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야. 어? 우리가 기존에 구글 테스트 다 되는, 잘 돌아가는, 뭐 아니면은 내가 올려놓은 프로젝트도 있을 거야. 윈도우에서 잘 돌아가는. 그럼 그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프로젝트를 복사를 해.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생기지. 그럼 거기에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소스 파일을 버리고 이 소스 파일로 바꿔. 그리고 재빌드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를 윈도우 프로젝트에 넣으면 안 돼. 세팅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에 돌아가는 소스랑 그 맥에서 돌아가는 소스가 다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소스만 갖고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코드들은 들어가서 된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그 내꺼가 그 얘 말고 다른 것 따위 실수대로 치는 맥 말고 뭐 이런 거 뭐 아무거나 그거를 이렇게 쉬워. 그래서 얘를 빌드해봐. 알케네트로 그리고 빌드해서 근데 이제 되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맥에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오는 거고, 됐잖아.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 이 프로젝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은, 얘가 복사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 이게 나중에 꼭 바꿔. 그러면 복사가 됐지. 그러면 이 소스에서 올 테스트는 내프를 두고 이 2개 있잖아. 이 2개는 이 2개를 지우고 이 소스를 갖고 와서 재빌드하면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잘 돌아가는 프로젝트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되신 분, 리버스 되신 분. 한 사람? 나머지는 안 됐어? 아이고, 더워라. 자, 한번 보세요. 노드를 리버스 할 건데, 그 리버스한 노드의 시작을 가리킬 그 포인터를 REV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버스하고 다 하고 나서 그 헤드가 뭘 가리켜야 돼? REV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헤드는 현재 여기 가리킬 건데 뒤집고 나면은 지금 REV가 여기를 가리킬 거예요. 그러면 요 뒤집은 거를 실제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요 REV 대신에 뭘 가리켜야 돼? 헤드가 이걸 가리켜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리버스를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하나씩 반복해 가면서 뒤집어야 되겠죠. 커런트가 헤드. while 자, 처음에는 리버스가 뭘 가리켜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하나죠. 걔를 가리켜야 되죠. 그렇죠? 리버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깐만요. 리버스 말고 노드를 하나, 템프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커런트를 가리키게 하고 커런트는 하나 이동시키고요. 노드의 넥스트는 기존의 리버스를 갖게 하고 리버스는 노드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끝나고는 헤드는 리버스를 가리키면 그러니까 3, 5, 7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헤드가 여기 가리키고 있죠. 헤드가 이거를 가리키고 있고, 자 커런트도 여기를 가리키게 해요. 그 다음에 리버스는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고 빈 상태에서 요 커런트를 노드를 하나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하고 커런트는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커런트는 뒤로 가 있고 노드는 3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 노드를 누가 가리켜야 되냐면 리버스가 가리키도록 하면 돼요. 리버스에 3을 넣어주는 거예요. 3. 리버스가 3을 가리키도록. 그 다음에 커런트가 여기 있을 때 이제 한 번 더 돌고 나서는 커런트가 그러니까 노드가 이거를 가리키고 커런트도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노드 5는 얘 앞에 가야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노드의 넥스트가 뭐냐면은 3이 돼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요 5를 요 앞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리버스가 가리키는 거. 그게 노드의 넥스트는 현재 노드의 넥스트는 요 5죠. 5의 넥스트는 3을 가리키게 하고 요 리버스는 얘를 가리키게 하면은 5,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 노드를 항상 어떻게 해? 리버스가 가리키는 거에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푸시 프런트 하는 거예요. 리버스라고 하는 애에다가 리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널 PTR에 푸시 프런트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노드 하나씩을 앞으로 푸시 프런트 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푸시 프런트 하는 게 요 과정이거든. 요 커런트 넥스트는 이제 그 노드를 움직이는 거니까 걔 빼고 나머지 생각하면은 푸시 프런트 하는 거예요. 푸시 프런트. 요 앞에다가 3, 5, 7 이렇게 계속 넣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넣는 거는 상수 비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버스 리스트는 그냥 한 번, n번 가면 쫙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노드를 리버스 그러니까 뒤집는 거죠. 뒤집는 것도 길이가 5면 5n 비용 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아까 얘기한 팔린드롬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읽나 뒤에서 읽나 같은 거를 팔린드롬이라고 읽어요. 뭐 A, B, B, A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팔린드롬인지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래? 뒤집어요. 뒤집으면 7, 5, 3이 되죠. 이렇게 뒤집은 리스트하고 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똑같으면 뭐가 돼? 팔린드롬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제 팔린드롬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거가 있고 기존 거를 뒤집어. 그 뒤집는 비용이 저렴하면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뒤집은 거랑 원래 거랑 비교를 해서 일치하면 그게 뭐야? 팔린드롬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읽나 거꾸로 읽나 같은 거가 팔린드롬이고요. 아, 시간.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 몇 가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말로만 좀 설명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 구조 가지고 할 때 예를 들면 잘 안 보이는 사람 갖고 다 빨간만 잘 보이죠, 그래도. 요런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반으로 쪼개고 싶어. 반으로 쪼개는 건 요렇게 리스트 하나, 요렇게 리스트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요 위치를. 사이즈 정보가 있으면 사이즈의 반만큼 가면 되죠. 그거 말고. 그건 너무 쉬운 거니까. 항상 사이즈가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연결구조 문제들은 사이즈가 없을 때도 이제 찾아내는 그 알고리즘 찾는 거가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 쪼갠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디어. 하나는 한 칸씩 가고 하나는 두 칸씩 가게 해서 네. 널 만나면은 그때 짜는 거예요. 네. 요 지금 말씀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하나를 이동하는 애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놈은 한 칸씩만 가요. 한 번에. 다른 애는 두 칸씩 가요. 그럼 이렇게 이동해서 이 두 칸씩 간 애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한 칸이 가리키고 있는 데는 반이에요. 온거의 반. 그럼 거기서 얘를 잘라버리고 얘가 요걸 가리키고 있으면 여기를 자르고 요걸 리턴해주면은 헤드와 요 또 다른 하프를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씩 이동하는 거하고 한 번에 많이 이동하는 걸 가지고 어떤 개념,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속도를 달리해서 반을 찾아간다. 그 개념이 그러니까 포인터를 똑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건 하나 한 칸씩, 어떤 거는 세 칸씩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이동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비슷한 개념인데 자 뒤에서 세 번째예요. 그럼 앞에서 몇 번째예요? n-3이죠. 그러면 n-3 이동을 세 칸을 이동한 다음에 끝까지 가면 몇 번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는 n번 이동하는 거죠. 무슨 얘기가 있어요? 뒤에서 세 번째다. 그러면 세 칸을 이동하고 얘를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얘를 끝까지 갈 때 뭘 하나 출발시키면 돼? 하나를 더 출발시켜요. 처음부터. 그럼 얘는 몇 번 가? n번 가요. n-3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때도 더미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first, second 해놓고 요리 땅 출발시키면 돼. 하나는 두 개씩 이렇게 아까 문제도 그러니까 요 더미를 이용하는 거 잘 또 그러니까 더미가 없으면 널에서 하나 이동할 때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미를 하나 두고 더미를 둘 다 가리킨 다음에 하나 둘 뭐 이동시키는 거고 요번에 n번째 가라 그러면 첫 번째 애를 예를 들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는 요거 없애는 거잖아. 요거 없앨게. 요걸 없애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두 번째면 first를 두 번 가요. 한 번, 두 번. 그럼 first가 여기 와 있죠. 그 다음에는 first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이동시켜? second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second가 여기면 하나, 둘, 셋. 여기 와 있죠. 그렇죠? second가. 그럼 요 다음 거를 없애면 돼. 왜냐면 얘가 하나 더 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가 뒤에서 n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포인터들을 출발을 늦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미난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 리버스 말고 끝에서 n번째 또는 소팅을 만약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반쪽에서 머지 소트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머지 소트 알아요? 병합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 정렬은 소팅되어 있는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 구조도 뭐 리커시브하게 짜는데 얘를 리커시브하게 소팅하려면 반을 쪼개서 반반을 또 소팅하고 합치고 막 이거를 해야 돼. 머지 소트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있는데 그때도 반을 쪼개
쪼개는 게 문제인데 반 쪼개는 건 하나는 한 칸, 또 하나는 두 칸씩 이동을 하면 이제 반 위치로 갈 수가 있어요. 이 D에서 n번째는 앞에서 조금 간 다음에 걔가 이동할 때 뒤에 거를 또 이동시키면은 D에서 n번째 위치까지 이 두 번째가 갖도록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10-3 7개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개를 간 다음에 7개를 가는 거예요. 근데 n이 뭔지 모르니까 3칸을 간 다음에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이 n-3개가 되는 거죠. 끝까지 가되 그 끝까지 갈 때 다른 애도 같이 하나 출발시키면은 처음에는 끝까지 가지만 두 번째에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패스에 되는 거지. 한 번만 이동해서. 그래서 요 연결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짜야 되는 알고리즘들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팁들이 요런 팁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미 쓰고 포인터를 이제 각각 출발을 조금 다르게 내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출발시켜서 특정한 위치에 내 두 번째 게 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생각해낼 때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애는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거북이, 토끼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쭉 느리게 가는 거랑 빠르게 가는 거를 둬서 뭐 매세 배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특정한 위치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 거고 제가 여기다가 remove nC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테일 노드, 테일 포인터를 갖고 있는 버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테일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아까 특수한 경우 헤드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죠. 이 경우는. 근데 이 경우는 헤드가 바뀌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이지만 뭐가 바뀌는? 테일이 바뀌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예요. 테일까지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 하나 추가를 하면 뭐가 와야 돼? 테일이 일로 와야 되죠. 헤드는 안 움직여도. 그렇죠? 맨 뒤에 거 삭제하면 테일이 어디 가야 돼? 앞에 가야 되죠.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테일을 갖고 있으면 푸시 백은 껌이에요. 팝백은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이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 포인터를 갖고 있는 것까지 숙제로 한번 나가겠습니다.